네, 지금 오늘 처음 이제 우리 그 동차생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저께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다시 민사소송법 혹은 이제 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사소송법을 이제 20일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일단 먼저 교재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요겁니다. 이제 탁마 민사소송법인데, 탁마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웃자고 드린 얘기인데, 제 와이프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저거를 봤대요. 장명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장명하는 데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영어,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영어를 하는데, 뭐 여튼 장명서에 갔더니 민사소송법에는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서, 예, 그래도 뭐 표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탁마라는 표현 자체가 절차 탁마라는 표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 하시라는 뜻으로 이제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탁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우리가 지금 20일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보통 민소법 1하고 민소법 2가 일반적인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나 로스쿨에서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를 보통 한 10일 정도, 이걸 보통 한 10일 정도 하는데, 민사소송법 1하고 민사소송법 2가 여기 이제 나중에 수업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이제 나눠지는지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체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1과 2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 민사소송법 전체적인 체계를 갖고요.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체계를 가져가지고 여기 좌표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설정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면 이 사례가 지금 요 좌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먼저 찾아내야만 이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체계를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을 통해, 그러니까 수업을 기본 강의를 통해서 잡아줘야만 사례 문제를 풀 것이고요. 요 체계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것을 지금 이제 쟁점 정리라든지 혹은 쟁점 정리 혹은 요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원래 지금 제가 원래 되게 이제 필기를 했던 것을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우리 홈페이지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한글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게 주로 PPT 자료로 활용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수업 중에 이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방향은 요 쟁점 정리하고 요 기본서, 우리가 지금 기본서 요걸 가지고 20일 동안 민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를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원래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민사소송법은 이제 이신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나이가 이제 90도 넘으셨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신 교수님이 우리 민사소송법을 거의 장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신 교수 제자들이 이제 대법관들도 있고, 뭐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 주로 이제 제자들이 그 이신 교수님 책을 이제 집필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달 말이나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신 교수님 책을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교수들이 그 자기 책을 이제 만들거나 혹은 학원 강사들이 또 이신 교수님 책을 또 모방해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원래 이신 교수님 책을 전부 다 다시 이제 거의 그 복붙해가지고 이걸 요약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학원가나 혹은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신 교수님 왜 중요하냐? 거듭 얘기하지만 이 이신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대학이든 로스쿨이든 그리고 학원 강사들이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신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수업용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신 교수님 책은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글자 포인트도 5포인트? 4포인트나 5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기가, 수업용으로 보기엔 되게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생긴데, 그럼 이시은 교수님 책을 갖다가 요약해서 만들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는 이제 각 저자들 혹은 편저자들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700페이지, 한 80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700페이지, 800페이지인데 이것도
글씨 포인트가 4포인트 내지 5포인트 정도가 돼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읽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요약을 하자 그러면 이 교수 책이나 이시훈 교수님 책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가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두 개의 책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처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동차 끝날 때까지도 이 책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수험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읽을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책을 선택하셔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가고 혹은 내가 이 쟁점 정리라든지 요약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내가 단거나 해가지고 어차피 내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없으면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돌렸어요. 최대한 빨리 돌리고 내용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거기에다가 넣고서 문제를 파악하고 혹은 민사소법을 이해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런 책, 이시훈 교수님 원래 교과서 책이나 학원에서 잘 나가는 책들은 수업용으로는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수업용으로 만드는데 일단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을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책이 보면 저도 책 한 600페이지 넘는데 글씨 포인트라든지 혹은 이 자간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넘기는 재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한 장 읽는데 이런 책들은 한 장인데 보통 1시간 넘을 겁니다. 근데 제 책을 하면 5분, 10분이면 넘길 수 있어요. 일단 무조건 넘길 줄 알아야 돼요. 쭉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빨리 회독수를 늘려야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지 시험 볼 때까지 그걸 제대로 한 번도 안 듣고 들어가면 동차는 거의 힘들다. 근데 문제는 동차 끝나고 나서 그럼 내년 또 이맘때가 되면 그만큼 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거의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하라 마라 이런 걸 제가 여러분한테 뭐 강요하는 건 좀 그렇지만 처음 교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고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책을 좀 보시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고자 하는 제 책은 작년에 나온 책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학원가들. 이시훈 교수님 책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시훈 교수님이라든지 잘 나가는 게 이제 김홍혁 교수님 정도 이렇게 되고 요즘 좀 의미가 있는 게 서울대학교에 있는 전원열 교수님 책이 있습니다. 이런 교수님들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려고 그러면 이분들 책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학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책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버리는 책들 중에 한 1년 내지 2년 안에 있는 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동차반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들었던 사람은 책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올해 합격하면 되게 좋은데, 왜냐면 내년까지 준비할 거면 내년에 책을 안 살 생각으로 올해 사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일단 시험 합격할 때까지 내가 몇 번이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교재들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게 타당하고 수업 방향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교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시훈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원열 교수나 김홍익 교수나 이게 기본적으로 학계에서 의미가 있으신 분들 이런 교수님들의 견해라든지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지금 교재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PPT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법은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어제 했던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민사소법은 동차반이든 그 제시 혹은 기득반이든 최소 60점을 넘어야 되고 나머지 특상에서 50점 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특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민사소법은 이제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강의 끝나면 사례 강의를 합니다. 사례 강의도 저는 10번에 끝나도록 할 겁니다. 그죠? 10일에 끝나도록 할 건데 요거 20회 하고 그래서 딱 한 달 안에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듣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초 GS하고 그 다음에 실전 GS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동차반만 따로 이제 운영할 거거든요. 예, 운영할 건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기 CBT라고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해가지고 워드로 치는 형태의 이제 그 주관식 시험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어디서 논의하고 있냐면 변호사 시험에서 논의하고 있고 아마 2025년부터 아마 시행할 거다라고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 다음에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아니면 혹시 아마 내년쯤 되면 우리 변리사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CBT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기반해가지고 뭐 테스트 한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서술을 하잖아요. 그죠? 수기로 써야 되는데 이게 쓰게 되면 이제 이 글씨 때문에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는 몇 번 그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수천 명이 시험을 봤는데 뭐 전산 착오로 전부 다 지워졌다, 뭐 날라갔다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계속 시행을 미루고 있다가 지금 그럴 일도 없고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일단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